부동산하고 그 떨거지 유튜버라고 그래야 되나? 재밌는 시대 같아요. 여기 같으면 이 사태를 이렇게 호도할 수 있다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상황이나 사태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것도 지금 러시아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게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약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시나리오가 틀렸지만 뭐냐, 협상 때문에 그래. 협상, 원하는 걸 협상 받아야 되니까.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 한 2천만 명 정도는 일주일이면 도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뭘로? 폭격기로 두두두두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안 하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비난받는데, 그리고 잘못 그 국제 한계를 잘못 착각하는 게, 지금 EU도 여기 다 거부했죠.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잘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냥 지금 현 상황에 잘하는 거죠. 상당히 사실은 고리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가 목표를 참는 거, 우리나라가 이게 평양성이 되게 강해요. 일본이나 이번이나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이해해야지 이게 어떤 파장도 갈 수 있다, 이런 여파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런 게 언제 있었냐 막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들 수 있는데, 선멸전 일주일이면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4분의 3이 지구상에 핵폭탄 써도 그냥 없어집니다. 민간인들 지금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참는 거예요. 협상 때문에. 협상이 만약에 우그러지면 갈수록 인내력이 떨어지고 러시아의 반전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가 점점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겠죠. 그냥 전혀 그 무슨 러시아가 싸움을 못해 막. 러시아가 근데 서방하고 지금 대결을 우크라이나 통해서 벌이는데, 협상 카드가 뭐예요? 경제입니다. 경제인데 왜? 러시아가 원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경제 타격이 러시아가 더 못 견딜 거다, 난리가 날 거다 막 이러는데, 또라이인 겁니다. 러시아는 독재 국가예요. 경제 타격이 제일 나중에 크게 나타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제일 경제 타격이 심해요. 사람들이 독재 국가가 더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경제 타격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뭔가 얘기 듣고 그러면 국뽕이야. 싸움을 못하는. 그런데 걔네가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는 민간인 사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왜? 원하는 협상 결과만 얻으면 되면, 중립급이라든지. 독재 국가라 지금 전쟁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독재 국가에서 석유 수출 안 하면은, 석유 수출 안 하면 그게 뭐가 되냐? 4차 오일 쇼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4차 지금 오일 쇼크 이거 더 가면 나도 죽지만 니들도 죽는다는 겁니다. 힘들지. 루브라 지금 휴지 조각되고 힘들지. 니네도 마찬가지야. 니네도 마찬가지야. 우리만 멈추냐? 우리가 우리는 참을 수 있는데, 니네 경제 멈췄을 때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멈췄어. 우리는 근데 이거 1년이고 2년이고 참을 수 있어. 멈춘 거. 근데 니네 일주일만 멈추면 어떻게 된? 니네는 일주일 정도 참을 수 있니? 치킨 게임 하는 거지. 러시아가 지금 협상을 위해서 치킨 게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국뽕 자극하고 뭐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유럽은 당연히 탈출하면 미국의 위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고 2년이고 참을 수 있어. 옛날 과거도 경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독재 국가야. 전쟁도 그렇고 독재 국가야. 그래, 우리 참을 수 있어. 근데 니네는 우리 같은 환경, 우리 어차피 니네도 쇼크가 닥칠 텐데 일주일은 참을 수 있니? 우리 모라토리움하고 우리는 1년이고 2년이고 견딜 수 있는데 2년도 버텨올 텐데 니네는 주식시장 일주일은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아니고 서방 세력하고 대리전이죠. 맞습니다. 러시아하고 서방 세력의 지금 힘겨루기고 협상이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치킨 게임 하는 거. 이제 이게 자기 러시아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갔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 받고 우리 죽을 똥으로 사람들 배급하고 뭐 배고픈 거 견딜게. 근데 우리는 한 달 견딜 수 있는데 니네 3일은 견딜 수 있냐? 러시아는 2년이고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일주일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유럽이나 미국에 일주일만 러시아 같은 사태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일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타격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한 하루에 500만 배럴씩 생산하는데 그게 이제 500만 배럴 자체를 니네가 수입 안 하면 니네 무슨 사태 터지는지 알지? 앞으로 우리 현물만 받을게. 그렇죠. 러시아만 부도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다음에 연쇄로 부도나는 거죠.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영향이 없을 거다. 뭐 우리나라 미친놈들 같아 유튜브 나와서. 미국도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미래를 위해서 더더욱 확대가 되는 거니까 참을만 하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오일 쇼크. 오일 쇼크가 언제 왔었는데요? 전 세계 고통받는 거죠. 2달 후부터. 바로 나타나는 건 다음 달, 2달 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한 2달 정도 후 제가 예상하기에. 아니 오일 쇼크가 언제 있었는데요. 그걸 알면은 이게 무슨 사태인지 정확하게 딱 보이는 겁니다. 오일 쇼크 언제 있었어요? 오일 쇼크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무슨 사태 때문에 있었습니까? 전쟁 후에 온 겁니다. 전쟁 후에. 1차 오일 쇼크 왜 왔습니까? 중동 전쟁. 전쟁 후에 전쟁 후유증이 왔다고요. 2차 오일 쇼크는 언제 왔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미국 개입해갖고 3차는 걸프전이죠. 그리고 이번에 4차인 거죠. 4차는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 거죠. 전쟁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 중간에 터지는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2차로 엄청난 후폭풍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거를 보고 앞에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끝난 다음에 후폭풍이죠. 전쟁 후유증이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전쟁 중에는 안 터져요. 그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장기로 후폭풍이 오일 쇼크입니다. 이번에 4차 오일 쇼크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이 종료된 다음에 다 파탄이 나는 거죠. 거기까지 서로 싸워요. 올라간다 그러면서 서서히 망가지다가 금리 인상이 종료된 다음에 3, 4년간 다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맨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먼저 결론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얘기해줘. 디테일하게. 사람 모르는 놈이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얘기해주는 거야. 아니 내가 볼 때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몰래 투자하는 것 같아.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엄청나 몇 년간 그 전쟁 후유증 공포가 엄청나게 전 지구를 돌아다니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거? 어디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엉뚱한 얘기 듣고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고 그냥 짜집기 한 거 논문 이런 그런 거 짜집기 한 거 읽고 그냥 자기도 모르고 떠드는 거야. 오일 쇼크가 언제 왔어요? 중동 전쟁 끝난 다음에. 중동 전쟁 중에 왔어요? 1차 오일 쇼크.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니까. 뭘 다 올라요. 8억 할인했는데. 가갖고 보세요. 2009년에 주시장 깨지고 금리 인상 종료일 때 부동산 공포가 처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8억 할인했어. 고도 할인 분양 들어갔어요. 8억 할인한 그 아파트 미분양 사태 언제부터 분양했어? 2009년에. 얘네들 그때 속였지. 얘기할게. 뭐가 어떻고 미분양 대규모 미분양 났는데 속였지. 아니면 다 분양됐으면 이렇게 할인할 일이 있겠어? 2009년에 다 완판됐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60, 70%가 허위였어요. 이 나라는 무서운 게 뭐냐? 통계에 나오는 것들 중에 무서운 게 뭐냐?
다 이런 게 뭐예요? 신고제예요. 아, 그때 다 100% 완판이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가 다 계약 포기했었어요. 70%, 80%. 왜 그러세요? 2009년에 오르긴. 그래, 그때 그렇게 신고해갖고 올랐죠. 신고가하고 똑같아요. 다 미분양 됐었죠. 그때 뭐, 이거, 왜 미분양인데 그거 왜 완판 올랐나면은, 미분양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지금도. 무슨 제도에? 시행사 신고제 아니야, 신고제. 그래서 2년 후에 터지잖아요. 미분양 났던 거 보통. 2009년에 대규모 미분양 났던 거 언제 터졌으면 2011년에 미분양 나갔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다 완판이었어요. 서울 프리미엄 5억 프리미엄 2008년 9년에 오른다고. 프리미엄 5억씩 5억 프리미엄 3억 프리미엄 다 뭐야? 신고제죠. 지금도 이거 미분양 뭐예요? 신고제입니다. 아, 지금 뭐 사상 최대로 폭증하고 있다는데 신고제에서 지금 폭증하는 거예요. 사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미분양은 우리나라는 다 뭐야? 신고제죠. 양심주의 아니에요. 지금 2020년부터 사실은 거대 미분양 있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몇 배 차이나? 100배. 내가 얘기할게. 미분양,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뭐 그 완판되고 청약 있다. 사실은 뭐야? 미분양이 몇 배까지 차이나? 100배. 언제부터 미분양이 시작됐어서 사실은 2020년.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이상하게 올해부터나 아니요, 2020년부터 양심신고제라 확인해봤더니 몇 배가 차이나? 정부 통계하고 100배 차이. 2020년부터 엄청나게 삐끼할 때 그때부터 미분양이었던 거야. 누가 이 미분양을 지금 몇억 프리미엄 주고 샀다 그러면, 그래서 한강 그거 나오는 거예요. 한강대교 간다고. 한강정모. 얘네 다 뭐예요? 지금 이거 사실상 미분양이었는데 지금 완판됐다. 뭐 청약하고 5억이 올랐다. 부동산 유튜버 새끼들 2020년에 이지랄 했잖아요. 사실은 몇 배 차이 났어? 100배. 최대 100배까지. 미분양을 지금 얼마 주고 산 거예요? 3억이든 5억이든 7억 프리미엄 주고 산 미친놈들이 된 겁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2020년부터 청약해서 5억 올랐다, 7억 올랐다. 소문을 그렇게 파다하게 사실은 미분양이었는데. 준공 미분양.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건데. 그거 3억이든 5억이든 프리미엄 주고 산 사람, 2020년부터 프리미엄 주고 산 사람들은 뭐가 될까, 이거? 특히 어디가 미분양이었어? 경기도하고 부산. 부산하고 경기도 사기라고 나오는데. 이거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뭐 20억을 찍었다, 신고가 40억을 찍었다 이런 거 미분양이었는데, 악성 미분양. 근데 이 뉴스 기사 메인에 다뤄요, 안 다뤄? 안 다룹니다. 준공후 미분양 다. 그거를 2020년 들어간 사람, 그래서 한강정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강정모. 그 부동산 업자들 얘기하는 거, 한강정모. 새끼들, 편하게 살았나 보네. 한강정모들 가야지. 계약 포기하고 저기 한 거 5억 그거 미분양인데 사실은 40%고 60%고 할인 분양할 거 그거 분양가 제일 비쌀 때 미분양인데 그 3억 5억 프리미엄 주고 산 미친 인간들. 특히 언제부터? 악성 미분양 창고란 2020년부터 어마어마하게 공포팔이 사기 방송을 했습니다. 그거 들어갔던 사람들, 빚내고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영꾸라는 애들. 그래서 걱정하는 거야. 2020년부터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돼? 나도 그러잖아요. 상당수가 뭐예요? 한강정모. 아니 그 미분양 난 걸 갖다가 3억 청약 당첨됐다 그러고 축하받고 막 주위에서 빚내면서 또라이 개 상또라이. 또라이 사실은 미분양 100배 차이 났는데 다 모든 게 뭐야? 위무제가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저런 식으로 양심신고제야. 근데 본인 같으면 본인이 분양하는데 미분양 났다고 동네방네 떠듭니까? 언제부터 최대 100배 차이 났었어? 2020년부터. 어디? 특히 경기도. 빼본 하던 짓이에요 저거. 금리 지금 예상이 2.5에 3.15%까지 얘기하던데. 최하 2.5에서 3.15%. 그럼 어떻게 해?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미국 금리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가 1년에 뭐 2번 올린다 이런 게 아니고 어쩔 때 오르고 좀 쉬었다가 오르고 또 쉬었다 오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따다당 땅땅땅땅. 아니 8%에 10% 가까이 될 거라니까 금리 인상 기간 끝나면 내가 볼 때 잠깐만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대. 8% 이상 되면 다 망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시중금리 8%에서 10%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걸 절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충당금하고 여러 가지로 금리 인상 기한 끝나면 최하 8%에서 10%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 다들.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하냐? 6% 이상 넘어갑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조만간에 올해 가기 전에 6%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망해간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8% 10% 금방 간다는 거예요. 최고금리 평균 금리가 지금 좀 있으면 6%도 간다는 겁니다. 금리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냥 지금 지옥 문에 들어온 거예요. 지옥 문 밖에도 아니고 지옥 문에 들어온 겁니다. 올해부터 끝난 거예요. 투기꾼들은 지들끼리 정신 승리일 뿐이지. IMF 때 대출금리 8% 하면 애들 푸니까 그거예요. 잘 아시네요. 20년 만에 영끌적 그 사태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